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오랜만에 시장 상황을 영상으로 정리하게 됐네요. 9월 19일 시장 마감. 오늘을 한 줄로 요약해 본다라고 하면은 빛 좋은 개살구. 지수는 굉장히 양호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속 없는, 그리고 종목 체감은 굉장히 안 좋은 약세장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확인하시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재밌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던 테마주 시장이 오늘 시초가를 시작으로 해서 하락 전환하기 시작했고, 사실상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버텨준 거 빼면은 별 볼 일이 없었다.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호재보다 악재가 많아서 살짝 짜증이 납니다. 인버스에 대한 욕망이 막 들끓어오르는데 조금 참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틀 후에 공개한다라고 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발표된 금리 인하, 따로 기대 효과는 없었지만 역시나 불확실성 해소 반영도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았고요. 나타나지 않았고, 파월이 또 쓸데없이 뒷말을 붙이면서 이건 역시도 추후에 안 좋은 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코스닥 제약바이오 쪽도 오늘 대체적으로 하락하면서 안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원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신라젠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HTS 상이나 뉴스에서 확인해 볼 수 없었던 큰 문제, 대주주 문 씨가 가지고 있던 지분에 대해서 보호에서 종료가 확인이 됐고, 앞으로 블록딜이 나오거나 또 추가적인 매도, 차익 실현이 진행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하락이 출현됐다. 이것이 신라젠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옆 동네에 있던 코오롱 생명과학이나 그리고 헬릭스미스, 셀트리온 시리즈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죠. 국내 시장과 별개로 이제 국제 유가는 안정세를 찾게 됐고, 변화가 없겠지 싶으면서도 위기감을 느끼는 게 안전자산 중에서 엔화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엔화가 갑작스럽게 양봉이 출현됐고,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오늘과 내일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다음 주 주말 이후에 어떤 이슈가 발생될지 모른다는 게 함정인 거죠. 이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돼지열병 테마주는 시세가 종료됐다라는 거 누차 강조해드렸고, 현재 주도 테마, 주도 섹터가 이제 한풀 꺾이면서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다음 주가 조금 미묘해지게 됐다. 그나마 다음 주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9월 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9월 말에 진행되는 헬릭스미스의 임상 3상 결과 발표, 이쪽에 코스닥 쪽 무게를 실어봐야 되고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진행되는 북한과 미국의 사전 접촉, 정상회담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사전 회담 먼저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고위급 또는 실무진이 되겠죠. 그리고 10월 달로 들어서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있고요. 추석 전까지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반등세가 출현됐는데, 현재에 들어서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됐다. 보합권을 유지하거나 혹은 약간의 상승세만 출현되고서 변화가 없는 그런 시장,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다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문제가 되고 있는 신라젠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수준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미 순위는 많이 밀려났고, 여기 있네요. 38위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다. 오늘의 시세를 보게 되면은 오늘 마이너스 8%까지 하락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어떤 뉴스 때문에 하락했는지 찾아보면은 장중에는 뉴스가 없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 내용은 네이버에서
초록 동네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 네이버 뉴스로 해서 찾아보시게 되면은 5시간 전, 지금부터 5시간 전이면은 12시입니다. 12시 무렵에 신라젠 파트너사 트랜스진 팩400 간암 연구 중단 결정,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 HTS 상에서는 의도된 바인지 우연치 않게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누락이 됐어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신라전의 파트너사 트랜스진이 간암 대상 팩400 면역 항암제 니볼루맙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병용 임상을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임상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왜 안 하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번에 임상 중단 결정이 나오면서 이 다음도 모색하기 힘들어지게 됐다라는 거. 여기에 이제 추가로 보게 되면은 역시나 HTS 상에서는 나오지 않은 거였어요. 뉴스를 찾아보면서도 확인해 봤는데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고,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이게 마이너스 8%까지 갈 이슈가 되느냐 라고 하면서 신라젠의 홈페이지로 가봤더니 최대 주주 문은상 대표이사의 보유 지분,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보호 예수가 풀렸다. 매도할 수 있게 됐다. 블록 딜이건 장중 매도건 시간의 매도건 어떤 식으로든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문은상 대표이사의 지분 매도 계획이 없어요. 오늘 현재까지 기준인 거고, 아니네요. 9월 5일까지의 기준인 거고,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약속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 있어서 신라젠, 이제는 뭐 뭘 믿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최대 주주까지 빠져나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최대 주주가 바뀌는 게 신라젠의 껍데기를 매수하기 위해서 최대 주주가 바뀌는 거면은, 문은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과 또 다른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넘겨받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되게 되면은 거기서 또 새로운 출발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최대 주주가 지분 팔아먹고 도망간다라고 한다면은 답이 없어진다라는 거. 지금 현재 주가가 1950원인데 이거를 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문 대표가 가지고 있는 요 주식 387만 주,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은 얼마냐? 7만원, 37만원, 637만원, 5637만원, 387억이 된다. 387억만큼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인해서 팔든 좀 더 비싸게 팔든 현재가에 팔든 어찌됐든 이 물량이 장중에 나오게 되면은 쇼크예요, 쇼크. 387만 주 받아줄 매수호가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없어. 와, 어렵다, 어려워. 시간에서 변화가 있었나요? 안 좋은 쪽으로 있는데 4만 주 정도니까 애교로 봐줍시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언제든지 더 큰 악재가 노출될 수 있는 게, 출현되면서 하락세를 기록할 수 있는 게 신라젠이다. 최근에 대차장고나 공매도 비중을 보게 되면은 대차장고가 더 이상 줄어들지도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줄어들지도 늘어나지도 않았다는 것은 방향성이 물음표를 띄고 있다라는 것이고, 대차장고 비중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줄어드는 것은 이제 매수한다는 뜻이겠죠. 갚기 위해서 매수한다라고 치면은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재무회수에서 갚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만원보다 더 파격적인 가격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9,000원. 지금 최근 저점 9,000원을 이탈하면서 공매도한테 수익을 안겨줄 만한 그런 하락세가 출현된다라고 하면은 쇼크. 늘어나면은 안 좋은 거, 줄어들면은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 단가가 이제 4만원 위에 있을 때에는 공매도가 조금 활발하게 진행됐어요. 당일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10% 수준, 5% 수준이면은 꽤나 큰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만 원대에 들어서는 공매도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공매도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더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니까 쇼커버링 할 기회만 엿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엮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현재 위치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 추가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 오늘 내일 하거든요. 이 오늘 내일이 진짜 하루 이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껍데기만 남아 있고 파격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은 얘는 상장 폐지입니다. 기술 특례 상장 효과를 받아서 연명할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당장에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데 실질적인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거 누가 감당해 줄 수 있냐요? 여러분들이 신라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출자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업 오너 입장이면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신라젠, 여기에 대해서 뭐 1,000억이건 2,000억이건 빌려줄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또한 제약바이오 이외의 제약바이오 역시도 투자 관점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매도 관점만 있을 뿐, 했지만 생각하고 있을 뿐. 신라젠 없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신라젠은 현재 전환사채 갚아야 할 돈이 1,100억이 있고 지금 빵꾸나고 있는 게 매년 4,500억 수준이다. 두 개를 합치면은 1,500억 수준인데 1,500억 이거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회사 있는 자산 다 팔아먹고서 갚거나 아니면은 주주들한테 유상증자 통해서 손 벌리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호구를 잡아서 돈을 땡겨오거나. 근데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또 다른 걸 보게 되면은 코오롱 생명과학 요걸로 또 얘기를 풀어보자라고 하면은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결과가 미뤄졌어요. 또 다음 달로 미뤄졌는데 왜 미뤄졌느냐? 임보사 임상실험 재개를 위해서 미국 FDA에 또 신청서를 냈다. 재개 신청서를 냈는데 그거는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불확실성인 거고. 다음 달 11일까지 이제 생면 연장을 했는데 뭐 그 전에 미국 FDA에 임보사 임상 3상 임상 승인, 임상 재개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쫑입니다, 쫑. 끝이고 뭐 볼 게 없어요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나 코오롱 시리즈 또 볼 필요도 없고, 코오롱 생명과학의 최근 대차 비중을 보게 되면은 이게 좀 특징적이긴 해요. 자, 보도록 합시다. 이게 8월 22일에 나왔던 상한가, 그 무렵에 나왔던 대차잔고 감소. 즉, 요 무렵에 공매도를 했던 누군가가 이제 되사서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봉이 나올 때쯤에는 그 공매도 수량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네모박스 친 밑부분에서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아졌거나 아니면은 쇼커버링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10월 11일 전에 결판이 납니다. 예상했을 때는 10월 11일 당일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얘네는 항상 이런 내용을 최대한 미루고 발표하기 때문에. 하필 또 10월 11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면은 금요일 장마감하고 시간의 시장까지 종료되고 나서 발표를 하겠죠? 어떻게? 주주 연매기는 방식으로. 그 정도까지로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이미 엿을 먹일 대로 먹인 제약바이오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깨름칙하죠. 앞으로도 역시나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고, 신뢰도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지수 역시도 조만간 60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그것은 바로 10월 달에 헬릭 스미스의 결과, 메지온의 결과, HLB 생명과학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10월 11일 부근에서 나타날 쇼크, 그것이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출렁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대 책임인 거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이제 코스닥 제약바이오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주도 테마는 확실히 잡혀 있습니다. 최근에 세우글로벌이랑 요 며칠 신규 추천주로 화인베스티를 제시해 드리고 있고, 돼지열병 테마주는 이미 진즉에 어제 고가 위치에서 전량 청산 사인, 전량 수익 실현 사인을 내드렸죠. 이제 단발성 이슈로 올라갔던 국제유가 관련주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비스는 끝났고, 그리고 체리브로나 마니커, 기타 등등의 돼지열병 관련주 역시도 끝났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왜? 요것을 노리는 신규 매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매수자들이 누구냐? 뉴스 보고서 쫓아오는 이제 개미들, 불나방들. 지금 지속적으로 해서 언론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총리,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주식을 모르는 사람도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언제 물리느냐? 이런 위치에서 물린다라는 거죠. 이런 위치에서 양봉 하나 나오는 거 보고 와 미쳤다, 이거 이제 다시 상승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서 매수했다가 그대로 설거지 당하는 그런 미래가 예상이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일단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호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10월에 있을 미중 무역 협상, 요거는 좀 제외를 하고 저는 요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실어보고 싶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있을 북한과 미국과 북한의 사전협의라고 하면은 최선위급 요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는 폼페이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아래급이 나오는 거고요. 새로운 볼턴의 대체제, 그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이하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으로 인한 효과 충분히 있을 만한 시장 상황이라고 보고요. 얘가 이제 9월 말에 주도 테마로 올라서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섯 가지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핵심 주도 테마이고, 요것을 놓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다시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북주 역시도 매매 관점은 열어두고 있지만 당장은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이 이후의 스토리를 듣고 싶다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링크 또는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톡방에 입장하셔서 이제 시황과 리딩 가이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 시장 잘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